프롬프트를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냥 단어가 나열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상상했었던 머릿속에 이 세상을 현실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구나. 아이들은 질문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컴퓨터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AI 네이티브 세대라는 생각이 들고 10년 뒤면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저같이 AI를 공부하고 배울 친구들이 곧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듯이 앞으로는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로 멋진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냥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요즘에 이제 저한테 좀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오긴 하세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라고 정말 빨라요. 네, 여쭤보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특히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각자 그 능력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이 시장 자체에 뛰어드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하는 것만 지켜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능력보단 그냥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의 그 반응을 좀 체크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진짜 실력이 드러나신 분들은 망하는 거고,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 그래도 들을만 하네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을 받고 또 개선하는 사람들은 또 성장하는 거고, 약간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실력들은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이 뭐 이쪽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좀 보편적인 수준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이거를 이 클래스나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포장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빠르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진입을 해서 그런 소비자들의 내 강의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회원들의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좀 빠르게 계속 그 원하는 강의들을 런칭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돈을 벌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좀 이야기를 대부분 좀 드리고 있어요.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네네네. 대부분이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더 주저하고, 그쵸, 과연 그쵸.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겁을 상당히 많이 내는데, 네네. AI가 사실 도와주는 게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걸 실행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다양한 방면에서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냥 별거 있진 않은데 이게 또 엄청난 기회인 게 뭐냐면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도와줘요. 어떤 맞아요. 능력을 얘가 백업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챗GPT 등장 이후에 대단함도 대단함인데, 그거보다 그냥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겸손하시지만 사실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무조건 열심히 네. 뭐 하루 1시간으로 네. 뭐 월급 버는 거, 저는 그거는 좀 제가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버는 게 있으면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아직 그런 스킬들보다는 좀 약간 전통적으로 일단은 열심히 하자 약간 방식이어서, 안 그래도 좀 민트 배우님도 굉장히 이 이미지 생성 AI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셨고, 이미지 생성 AI로는 처음이세요. 네. 태연님이 태연님도 디자인 쪽이긴 한데 또 이렇게 이미지 쪽보다는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미지 생성 AI 쪽이 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전문가의 좀 인사이트를 좀 듣고자 저도 초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활용 정점 팟캐스트 3화이고요. 오늘은 AI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시고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 담가오셨던 민트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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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또 처음이신가요? 공식적으로는 원래 민트베어라는 캐릭터로 지금 소통하려고 컨셉을 잡아서 얼굴은 좀 노출을 덜 하고 민트베어 이미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옷 색상이 셔츠 색상이 아, 또 민트색으로 감사합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 네. 컬러를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작업복이라고 농담하면서 소개를 드려요.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민트베어니까 컨셉충하게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민트색을 좀 좋아하시나요? 원래? 민트는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죠, 그 자체로. 네. 근데 제가 원래 별명이 곰이라서 푸근한 친구 이미지를 원래 좀 갖고 싶고 나의 현실은 또 곰이고 한데 민트는 제가 좋아하는 같이 나누고 싶은 제일 좋은 거라서 그 민트하고 베어하고 이상과 현실을 잘 버무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걸 나눠드리자 이 컨셉으로 조금 그런 생각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아, 되게 저는 막 만든 줄 알았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이름처럼 또 굉장히 무료 강의도 또 많이 하시는데 무료 강의가 거의 유료급 강의 수준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약간 놀랐어요. 네. 굉장히 사람들한테 뭔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좀 공유하고자 하시는 맞아요. 생각이 크시구나. 네.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더 많이 알려드리고 같이 좀 놀고 싶은 생각이 좀 크기는 해요. 운영하시는 디스코드 방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있죠.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민트베어라는 요 이미지도 그 생성형 AI로 만드신 건가요? 얼마 전까지는 다 저는 미드저니 중심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왔고요. 요새는 달리3도 나와서 달리3도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AI 이미지로 다 만든 이미지들이고 사실 저희가 손으로 그리려면 이런 캐릭터가 없죠. 제가 민트베어라는 캐릭터를 퍼스널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도 손으로 그리기 어렵고 외부 부탁을 드려도 제가 원하는 컨셉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데 AI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부캐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죠. 네. 외부의 이미지를 좀 맡겨보신 적? 예전에 사업 때문에 필요해서 외부 요청을 드려서 한 적은 많이 있죠. 그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 퀄리티가 달라요. 제가 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기존의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이제 이미지를 갖다 만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부에서 담당자들끼리도 디자이너와 제품 기획자의 아이디어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외주로 갖다 디자인을 갖다가 주는 경우에도 우리 안에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전달이 되는데 애매한 상태에서는 결과물도 전혀 다른 게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내부에서 이미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외주를 주지 않고 이 안에서 완결된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전문가에게 줄 때도 이런 컨셉입니다 하면 명확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나 시간 절약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AI 등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생성 AI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이미지 생성 AI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그 전에 챗GPT 등장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코스메틱 브랜드에 10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3명, 4명인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명 회사가 될 때까지 이제 같이 성장하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필요한 거가 이제 각 분야의 부서 간의 정보들, 지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같이 공부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했던 게 세컨드 브레인, 지식 관리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AI가 들어오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목표 의식이었고 원래 이미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내가 상상했었던 머릿속에 이 세상을 현실에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구나. 여기에서 전 와우 포인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즐거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좀 이렇게 이미지와 관련된 툴을 좀 다루시거나 좀 네. 그런 게 있으셨나요? 네, 업무 때문에라도 그렇고 포토샵이나 기본적인 것들 갖고 그다음에 영상 관련 툴들도 원래 써왔는데 컨텐츠를 만드는데 항상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툴은 있어도 소스가 좀 부족한 느낌? 항상 그게 있었죠. 이렇게 매번 스튜디오 와서 촬영해서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은 AI 툴들을 좀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특히 이미지 생성 AI 쪽이 굉장히 좀 프롬프트나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시진 않았나. 어떻게 좀 그
툴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학습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전에 미드저니 단계에서 달리2라든지 그 시절에 제가 단어를 공부할 때는 원래 저는 단어나 키워드에 좀 익숙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지가 나오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단어들을 지식 관리하던 방식으로 계속 쌓아서 카테고라이징하고 이럴 때 이런 결과 나오는 것들을 테스팅하면서 이제 넓혀왔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과 올해 초까지의 버전이고요. 지난달에 나온 달리3 덕분에 이미 영상을 올리셨지만은 지금은 내가 몰라도 달리3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말만 할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시대. 그리고 기존의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듯이 앞으로는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로 멋진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냥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저는 이미지를 좀 사실 많이 안 다뤄봤는데 이미지를 좀 잘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쓰는 사람보다? 기존에 우리가 요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카메라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카메라를 사진을 찍으려면은 사진관 가서 찍어야 되다가 그 사진을 카메라가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저널리즘이 나오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고 아이폰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어린애들도 다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는 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저만큼 잘 찍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인 리터러시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이미지는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는 좀 배워야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 찍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듯이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냥 이미 왔고요.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하듯이 이미지를 갖다가 일상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5년, 10년 전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진 찍지 않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를 써서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엑셀 배웠다고 해서 바로 큰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지 만드는 거는 엑셀처럼 기본적인 소양이 될 거라서 제가 요새 사용하는 언어로는 기존에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한참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AI 리터러시 시대고 AI 이미지도 하나의 리터러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보면서 굉장히 실사화에 많이 놀라고 있고 맞아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컨텐츠로 다루긴 했는데 뭐 제품 눕기까지 따주면서 다양하게 배경을 바꿔주면서 하나의 퀄리티 있는 썸네일이나 뭐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걸 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정형화된 그 외국인 모델들에게 내가 만든 어떤 옷을 입힌다던가 이거보다 저는 더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또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기존에 솔직히 저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봤기 네, 때문에 너무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 모델에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네. 것만으로도 거의 한 돈 1,000만 원 깨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미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죠. 산업 분야 네. 전반에서 이렇게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좀 시간적인 절약도 굉장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좀 약간 이런 부분들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좀 깊숙하게 이미지 생성 AI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트 배우님만의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코스메틱 브랜드에 있었다 보니까 화장품을 만들려면은요 디자이너랑 제품 개발자랑 이런 샘플 용기가 돼?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상상한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품 이미지를 하려고 업체에 보내서 샘플 만들어주시면 상상한 거랑 다른 이미지의 용기가 와요. 그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제품을 만들고 겉에 용기나 색깔 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면요. 스튜디오랑 계약을 해서 날짜를 잡고 이런 스튜디오 공간을 대여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후보정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받아서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죠. 근데 오늘 버전에서 그게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용적으로 그냥 이미지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공간에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제품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생략이 되죠. 나머지는 마케팅이나 인플루언서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내 제품을 홍보할 때에도 역시나 그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나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툴 중에 네. 그 민트비어님께서 네. 이거 하나는 무조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좀 입문자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역시나 예상하시듯이 달리3입니다. 네네. 저는 그 이미지의 퀄리티나 원래 디자인이나 이미지의 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미드저니를 선호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컨텐츠 만드는 데까지는 달리3도 충분한 퀄리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나 오늘 이런 곰돌이가 걸어다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그려줄래? 그럼 그려줘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을 갖다가 얘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그려줘. 지금 좀 사진같이 나왔는데 일러스트로 좀 바꿔줄래? 왼쪽에 토끼 친구가 같이 걸어가 다니면 좋겠어. 이런 대화만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은 자,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내가 이런 느낌으로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면 돼? 물어보시면은 이럴 땐 이런 스타일들이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좋아. 그럼 그 스타일 적용해서 만들어줄래? 좋아. 여기까지 나와서 좋아. 난 이거에 외에 이거에 연결된 스토리를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쓰고 싶은데 넷컷 이미지로 만들어줘.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요한 시놉시스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저는 달리3로 시작하셔서 이미지 프롬프트에 익숙해지시는 시간만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컨텐츠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좀 제가 원하는 그림을 잘 뽑을 수 있을지. 네. 여긴 제가 강의할 때 몇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해요. 제일 처음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상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걸 갖다가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상한 게 캐릭터든 사람이든 제품이든 그게 언제, 시간은 아침 저녁 또는 어디에서 언제, 미래 과거에 또는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얘는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어떤 표정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냥 천천히 생각한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는 있거든요. 반고 후에 방을 갖다가 보여주고 이 그림을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가 보여요? 그러면 방이 보인대요. 책상이 보이고 침대가 보이고 창문이 보이고 색깔은 뭐고 분위기는 어떻고 조금 외로운 거에 느낌이 들어요 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광고용 이미지든 또는 제품 이미지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상상을 하고 그걸 그냥 순서대로 키워드로 나열만 해도 이미 거기에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나머지는 미드전이나 달리3에서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프롬프트에 들어갈 요소들을 나누어 놓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좋은 키워드를 갖다가 공유해 주시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접근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넘어가고 싶으면은 다양한 이미지를 접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AI 이미지를 쓰는 입장에서 프롬프트를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치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이제 세상이 다 코드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보면 저도 이 공간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저기에는 카메라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아래 이렇게 있는데 색깔은 어떻고 이걸 저도 모르게 분석을 하게 되고 그냥 단어가 나열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이렇게 볼 때도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보듯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AI 이미지 쓰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레벨에 많이들 가 계시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저거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고 이렇게 워딩으로 그래서 상상을 단어와 함께 같이 확장하는 단계까지 가시면 조심스럽지만 어렵지 않게 하시는 단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되게 간단하겠네요. 네,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걸 바라봤을 때 그게 이제 프롬프트로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신 네. 거 보면서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좀 네네. 경험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챗GPT 등장 이후에 생각을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프롬프트라는 게 결국에는 내 생각을 챗GPT에게 잘 전달을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네네.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생각할 때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를 머릿속을 계속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저는 일단은 만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얘한테 명령을
해보면서 얘가 내놓는 결과물을 보고 그것들을 내가 좀 더 내 생각들을 좀 얘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미지 생성 AI를 좀 다루기 좀 어려웠었는데 어려웠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달리 3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냥 간단한 어떤 명령만으로도 굉장히 고급 프롬프트를 얘가 맞아요. 작성을 해주는 걸 네. 보고서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한다면 굉장히 뭔가 창의성도 굉장히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저도 이전에는 어떤 이미지 하나 만들려면은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맞아요. 뭔가 남의 거를 뺏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 생성 AI 툴들을 활용해 보면서 뭔가 상상력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죠. 맞아요. 자유로워지고 네, 네. 극대화되는 걸 경험하면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좀 써봐야 할 것을 좀 강력히 좀 추천드리면서, 저도 요즘 다뤄보면서 이전에는 좀 많이 안 다뤄봤었는데 이게 간단한 어떤 명령만으로도 엄청나게 굉장한 결과물들을 얘가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직접 자기가 보면서 사용해보면서 느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네.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챗 GPT가 보이스 기능이 들어가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말을 물어보고 얘랑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대화하듯이 얘한테 물어보다가 지금 나온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좀 그려줘. 그냥 바로 되거든요. 이것만 이렇게 제가 무슨 비즈니스 모델에서 컨텐츠 만들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이게 세컨드 브레인 개념이에요. 나의 또 다른 뇌의 역할을 이 친구가 해주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단어들을 넣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은 제가 또 다른 형태로 상상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일과 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네. 그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세컨드 브레인 의미랑 현재랑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기존에 사실 세컨드 브레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 지식 관리라고 해서 퍼스널 노리지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PKM을 썼었는데, 티아고 포르테가 몇 년 전에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마케팅 언어를 들여오면서 이제 시장을 크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지식을 갖다가 저장해 놓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출력해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상상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데이터 지식들을 관리를 하고 축적을 해놨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결과물까지 연결돼야지 진짜 지식이다라는 관점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컨드 브레인 관점에서 지금 AI도 사실은 그 관점에서 너무나도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라든지 그게 있을 때 이 아이와 그 대화를 하면서 또 이미지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서 내가 그 결과물까지 달려가기 위한 진짜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친구랑 대화하거나 회사에서 다른 친구랑 이야기할 때는 좀 장벽이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넣어주고 잘 대답을 받으면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면 정말 1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장벽이 정말 낮아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는 기존의 회사 조직이 이제는 조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 있는데 혹시 내가 마케터 능력이 부족하거나 디자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홍보 영업사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획 능력이 부족할 때 이 필요한 요소들을 GPT와 대화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디자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의뢰를 하면은 디자인 파트의 에이전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AI와 대화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1인 기업이 되는 시대고, 거기에 대표적인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 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런 시대의 변화에서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인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시대, 이제 정말 생각 가지고 실천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분들이 좀 더 이전에는 좀 제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요즘에 보면은 한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무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빠르게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또 이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민트베어님도 네네. 아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 등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뭐 아이와 동화책 만들기 뭐 이런 챌린지 같은 것들도 맞아요. 하는데 네. 저는 아이랑 스크라이블 디퓨전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네네. 그냥 끄적끄적 네. 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명령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되게 재밌어 너무 하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래서 그 민트 배우님은 아이랑 좀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생성 AI를 좀 같이 아이와 노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가 아직 5살이라 그 하이 레벨까지 아직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말씀 주신 스크라이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상상한 것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는 작업에서 너무 재밌어 해서 나 또 해볼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아이가 말한 것들이 현실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작업만 해도 너무 재미있고, 또 하나는 아까 챗GPT의 챗보이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대화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챗GPT하고 우리 같이 대화해볼까? 우리 셋이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누구인데요. 우리 같이 대화할 거니까 대화를 유도해 주세요 하면은 이 친구 챗GPT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포켓몬에 대해서 궁금해서 포켓몬의 양이라든지 뭐 피카츄라든지 뭐 잠만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면요, 제가 설명 못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설명해 줘. 그럼 다 끝나고 나서 그럼 요걸로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직 제 5살 아이와 하는 생활은 이렇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는 게 영어 교육이나 이런 데서 파닉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갖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주니어 교육을 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과 같이 AI 이미지 교육을 지식관리랑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우린 인터넷 세대고 나중에 핸드폰을 나중에 쓰고 삐삐 세대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이렇게 컴퓨터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랑 대화하듯이 AI한테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할 때도 프롬프트 같은 것들도 그냥 어렵게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AI 네이티브 세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주 빠르게 습득하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5년, 10년 뒤면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일하고 같이 AI를 공부하고 배울 친구들이 곧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긴장하고, 그 친구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오히려 그 때가 안 묻어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순수하게 질문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좀 다를 것 같네요. 네. 직설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잘 물어보는, 아까 허미님이 그 말씀 주셨잖아요. 대화하는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게 AI 커뮤니케이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AI와 대화하는 이 프롬프트는요, 진짜 잘 물어보는 능력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질문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본질적이고 그냥 궁금한 거를 꾸미지 않고 툭툭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온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겁내지 말고 네. 계속 물어봐야 돼요. 아이처럼 해야겠네요. 진짜 챗 GPT랑 혼자 생각하던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것만으로 되게 새로운 관점을 얻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생각을 너무 하지 않고 그냥 물어봐야겠네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하고선 그냥 실행하다 보니까 정말 실행해요. 네, 맞아요. 네. 결과물들이 좀 이런 것도 나오네, 약간 이런 걸 좀 경험하면서. 그리고 저도 아직 아이랑 좀 시도를 안 해봤는데 제가 좀 시도하고 싶은 부분은 좀 동화책 만들기는 좀, 제가 컨텐츠로도 다뤄봤는데 네. 좀 어디까지 좀 발전됐나 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요즘에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반복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미지랑 같이 결합을 하면은 사실 그냥 그 단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좀 더 그 각인 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민트 배우님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네. 사실 저희 5세 아이한테 조금 이르기는 해요. 적어도 이제 글자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림이랑 글자랑 매칭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저는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추천을 하기는 하고요. 너무 이른 접근보다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4컷 근데 이게 제일 접근하기 쉽더라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무슨 대화를 만들어 볼 건데 너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야? 그 친구가 뭐야?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애가 있으면 좋아, 우리 그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다음에 GPT랑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어줘서 4개로 해요. 이런 내용인데 너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보고 조금 더 수정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컷의 스토리 4줄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달리3 이제 4컷으로 이미지 만들어줘. 그냥 여기까지 현재 가능한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더 퀄리티가 있고 아름다운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요. 아이가 대화해서 만든 이야기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상상력을 더 증폭하고 아이가 그 다음의 스토리라든지 그 세계를 눈으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비즈니스 이야기는 둘째 치고 그런 식의 경험들이 앞으로는 일상화되고 우리가 동화책 읽어주는 아빠의 목소리 여전히 중요하죠. 동화책 읽어주지만 GPT가 밤에 동화책 읽을 때도 이야기를 그냥 만들어서 들려주기도 하고 시각적인 것도 보여주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진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도 어려웠잖아요. 이거 못 그리면 내가 그러니까요. 적성이 안 맞나 이런 네. 관점이었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부분에서 또 내가 역량을 발견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저도 챗GPT 등장 이후에 가장 좀 기회를 발견했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능력에 예전에는 한계치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계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만 활용하면 내 능력은 이건데 거기에 더 업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아이들 때부터 좀 학습이 훈련이 된다면 이 아이들은 더 무한한 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더 장벽이 저희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좀 이런 챗GPT나 AI를 통해서 그런 좀 내 어떤 그 장벽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이들처럼 그냥 실행해보고 네. 그냥 얘한테 대화하면서 그 결과물을 이끌어내면은 너무 좋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컨브레인 관점에서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뇌의 구조가 텍스트 언어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시냅스의 연결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지에 가까운 구조로 사고를 하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해왔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텍스트 기반의 사고를 하고 살았어요. 디자이너가 아니면 대부분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사고를 하고 그 언어의 한계 장벽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 프레임 안에 사는데 이미지와 사실 우리 뇌의 구조는 이미지로 사고를 하는 구조에 더 가깝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자유도가 높아지는데 아이들이 저희와 같은 그 텍스트 언어에 갇힌 한계를 좀 벗어나서 이미지와 함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는 붓칠도 잘해야 되고 스케치도 잘해야 되고 색깔을 잘 골라서 넣어야 되고 막 이게 안 되면 나는 이 영역은 아닌가 보다 공부해야지 책 피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유도만 높아진 것만 해도 사실 저는 인류가 이미 또 다음 단계에 도달했다는 생각까지 좀 추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저는 AI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적어진다 뭐 적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맞아요. 좀 오히려 두뇌가 퇴화된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상력을 더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텍스트 기반에 갇혀 있다라는 또 그 말씀이 또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AI가 들어오고 많은 그 포모가 있었죠.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자동차 처음 나올 때 마차 운영하시던 분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들어설 때는 이제 화가들의 세상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비행기 날아다닌다 해서 자전거 안 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적응하고 일시적으로 그 기존에 너무나도 단편적인 역할을 하던 부분은 시장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또 다른 가능성과 또 다른 자유도를 주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가 주는 공포보다도 빠르게 재미있는 것들을 흡수해서 내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써보는 능력, 이게 저는 지금 AI 리터러시가 아닐까. 그게 정말 진짜 교양 수준의 레벨에서 전 국민적인 좀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 정보 공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좀 인간 오픈 AI에서도 발표한 듯이 인간의 어떤 편의성을 돕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뭐 이것이 인간을 뭐 지배하고 뭔가 이것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좀 착취되고 뭐 착취가 아니라 이제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되고 약간 이런 단계는 아직 좀 멀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더 나은 좀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가 저는 그 AI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그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이미 이미 왔고요. 엄청난 패러다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저도 민태 배원님도 느끼시고 뭐 대형님도 뭐 강의도 하고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격차가 좀 크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이게 제가 지방 쪽만 내려가도 아직까지 챗GPT나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기회인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또 상황이 네. 도래하지 쓰는 사람과,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에서 이게 좀 그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등한시하지 그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거를 좀 쉽게 좀 누구나 다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콘텐츠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희 지금 시기에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버겁다고 느끼는 맞아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아니면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소외감을 저는 이제 곧 느끼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민트 배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국가 차원에서 좀 이게 전 국민 좀 교육이 필요하지 정치적 발언이 않나. 되었나요? 아닙니다. 약간 좋아요. 저 또한 네. 좀 그렇게 네. 좀 네.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주변에 어르신분들 요새 키오스크 좀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지털 교육을 갖다가 시니어층에 일부러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필요성이 와닿고 카카오톡 사용하는 것도 아직 어려우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역시도 10년 뒤, 20년 뒤는 똑같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AI 이렇게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저도 키오스크에서 쓰는 게 어려운 거와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장단점은 이제 평균적인 그 교양 레벨을 이렇게 올려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쉬운 컨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과 되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어려워서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되게 재밌어. 너 이거 갖고 놀아봤어? 라고 하는 놀이의 도구로도 저는 꼭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좀 은퇴하시고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네. 이미지 생성 AI 쪽을 이제 굉장히 잘하세요. 활용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60대가 아니세요. 네. 지금 60대는 관심도가 많으시고 에너지도 엄청나시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전에는 좀 젊은 세대와 좀 소통하기 어려웠다면 AI 등장 이후에 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학습만 익힌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분위기는 저는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울권을 벗어나면 지역 약간 격차 좀 있어요. 진짜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관심 있어도 배우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 많이 듣고 오고 있어요, 지방에서. 네.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디스코드 구경했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는 지피터스랑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아마 공식적으로도 그렇지만 AI 커뮤니티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AI 정보만이 아니라 되게 파트별로 나눠져서
그 분야에 맞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접속자만 10,000명 정도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채팅방마다 그 주제만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관련된 방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 영상방, 또 사업 비즈니스방, 언어방, 교육방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로 이어가고 있는 지피터스 모임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같이 운영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 이미지에서 디스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이용하려면 디스코드라고 하는 앱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 때 데이터를 가장 쉽게 아카이빙하고 참고해서 바로 그려볼 수 있는 곳도 친구들이 만든 이미지를 한 공간에서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곳이 디스코드라는 채널이어서 거기에 지금 커뮤니티가 생성돼 있고 현재 700명이 좀 넘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가 위클리 스터디, 먼슬리 스터디 이렇게 좀 나눠서 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슬리 스터디 경우에는 처음엔 미드저니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AI 이미지와 관련된 모든 툴들을 갖다가 알려드리는 그 스터디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 미드저니라든지 달리3,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기초적인 강의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실제로 스터디 기간 중에는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의 각자의 프로젝트라든지 목표에 맞는 작품들이나 컨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와 연결시켜보는 과정을 4주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보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저도 툴들 배우는 게 많은데 안 쓰는 게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명함도 만들어보고 인스타에 올려서 나만의 계정을 생성해서 거기서 홍보 활동도 해보고 제품이 없으면 제품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용으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온라인 세일즈 판매 채널에다가 등록해서 판매도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자마자 바로 판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데서 오는 차이가 크고 그 과정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나누고 나 이거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그거 이렇게 이 키워드 넣어보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보는.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같은 주제 가지고 AI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진 게 너무 발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 미드저니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달리3 여러 가지 앱들을 갖다가 뭐 동영상도 이제 해야 되고 영상 편집, 인스타로 브랜딩 하려니까 인스타 릴스 만드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고 해서 그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툴을 빠르게 써보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걸 갖다 같이 테스트해보는 공간으로 먼슬리 스터디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곧 다음 기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기수에서도 많은 저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AI 이미지 만드는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왁짝지글 재밌게 노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없이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그 같은 네트워크에 계속 소속이 되어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캐릭터 클래스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캐릭터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하시고 그 관심 있어 하는 분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너무 좋은 과정이 되지 않을까 홍보해 봅니다. 혹시 그러면 네. 좀 그 다른 스터디와는 좀 다르게 그 민트 배우님만의 스터디의 좀 강점을 강점. 네. 좀 소개해 주시면 그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예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미지가 제일 아름다워요는 절대 아니에요. 이미지로 저는 쉽게 만드는 법을 설명드린 거라 제 장점은 컨텐츠를 그러니까 기술을 쉽게 설명드려서 빨리 따라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나 이런 우리 모임에서 계속 동기부여를 드리고 정보를 드려서 계속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가 시작되면 딱 이렇게 하거든요. 목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주 후에 여러분들이 만들 결과물을 상상하시고 오늘 목표를 정하시고요. 제가 매주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첫 주에는 많이들 도전 안 하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주에 이제 자극을 드리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 갖다니까 여기에서 지금 원하시는 게 이거까지면 적어도 요 단계까지는 다음 주에 밟아야 하니 이것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드려서 가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도 그 클래스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새로운 앱이 나오면 그 공통 모임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클래스 외에 공통 교양처럼 이번에 최근에 달리3 나왔을 때는 달리3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드저니 스타일 튠이 또 나왔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이 스타일 튠 공유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성장하실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스터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기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뒤처지진 않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억지로 끌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들이 약간 그냥 정보 전달만 네네. 하는 강의들이 네네. 많은데 뭔가 이렇게 같이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이 멱살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최근엔 이거 전혀 이미지 관련 업을 안 하시다가 저희 멤버분 한 분은 정부 지원 사업 받으셔가지고요. 사무실 내셔서요. AI 이미지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전혀 인스타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인스타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팔로워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즈니스 물건 팔아야지 상상만 하시던 분이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실천하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인스타에서 이렇게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인스타그램이 올해 알고리즘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주기적으로 올리고 하트 수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미드전이나 달리3는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컨텐츠, 이미지 만드는 저는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쉽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 내가 컨셉과 명확한 방향, 이건 GPT랑 대화하시면 되고요. 그게 명확하다 그러면 인스타에 올릴 컨텐츠 리소스는 그냥 무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미드저니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곰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거기 보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 스타일들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컨텐츠 목표만 잡으시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 리소스는 무한히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상이나 이미지, 릴스, 영상이나 릴스 이미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서 몇 초 이상을 한다거나 그래서 글도 조금 더 써놔서 그 시선이 조금 더 가서 이미지 보고 그냥 다음 걸로 휙 넘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보게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내가 피드백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댓글을 뭔가 이런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알고리즘의 중요한 요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몇 달 사이에 나온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인스타에서 좀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이렇게 그 영상처럼 움직이는 이게 맞아요. 예전에는 좀 약간 조금씩 움직이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 요즘엔 되게 연속성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그런 컨텐츠는 진짜 인스타나 그 틱톡에 올리면 조회수 터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은 네네. 들었는데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기술을 굉장히 앞서가시는 일부 분들은 새로운 기술 나와서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분명히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가 있을 때 그게 3초에서부터 10몇 초까지 가는 영상들은 이미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활용할 기획만 있다 그러면 도구는 우리 앞에 무한히 널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진짜 더 뭔가 나만의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극대화된 부분은 저도 좀 요즘 보면서 맞습니다. 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AI를 해서 제 삶이 바뀐 게 그게 있는 게 기존에 제가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도 좀 갇혀 있어요. 근데 민트베어라고 하는 캐릭터 페르소나를 갖고 온 다음에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곰이고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컨셉이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저 이제 부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밋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코카라든지 고양이 어떤 캐릭터든 좋으니까 나만의 또 다른 페르소나. 그리고 지금은 목소리도 다 대신 내주잖아요. 영어까지 우리가 한글로 녹화하면은 영어로 바꿔주고 얼굴도 그 말하는 대로 입 모양도 옮겨주고 이런 영상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기존의 현실 속에 있는 나랑 전혀 다른 캐릭터가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고 그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다 이렇게 뭔가 모두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경쟁력이 될지. 맞아요.
제가 이미지 생성을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그냥 제가 이미지 교육을 하고 딱 빠지면은요, 그건 엑셀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엑셀 강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딱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그걸로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필을 하고 이게 진짜 효과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게 내 실무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야 되는 엑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제가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브랜딩과 컨셉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는 사실 우리 팬덤 퍼널의 김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미지를 만드는 건 기본 소양이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민트베어가 살고 있는 세계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세계관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아무리 이런 엄청 쉽게 어떤 걸 생성하는 AI 서비스들이 등장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냥 휘발성 컨텐츠로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나만의 어떤 페르소나를 부여한다면 그게 저는 좀 그 사람만의 브랜딩을 만들고 거기서 저는 또 다양한 수익 창출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이 AI 서비스들을 활용한다면 이전보다 더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트베어님도 저나 대형님처럼 오랫동안 좀 연구하시면서 달려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다뤄보시면서 좀 민트베어님만의 좀 그동안 쌓아온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수익화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금액이 많고 적으면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네네네. 어떤 이전과 없던 새로운 시도들이 이미지 생성 AI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트베어님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잘 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더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일단은 AI 이미지라는 도구가 생겨서 내가 상상했었던 세상을 갖다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텍스트만으로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민트베어라는 캐릭터 하나, 그 다음에 이미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장표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아름다운 이미지 장표들이나 시각적인 요소들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좋은 걸 나눠주는 그 민트베어라는 게 그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르소나를 설정하면 저는 그쪽으로 가게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곰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민트를 나눠주는 거야라는 세팅을 한 다음에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이제 주니어 교육까지 여러 가지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계관이 형성이 됐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냥 지식만 알려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야 제가 성장한다는 거를 이걸 배우면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 순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다른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강의 제안도 들어오고 집필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 새로운 교육 활동, 집필 활동, 그리고 이제 기고 활동까지 이제 제안을 계속 받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즐거운 재미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희도 이제 그 웹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이미지 생성 AI 등장 이후에 가장 먼저 시도를 많이 했던 게 기존의 방식을 좀 버리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이 서비스를 좀 학습을 해서 우리가 이전에 저희가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도 이전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런 달리 3라던가 캔바 이런 AI 서비스,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이전보다 거의 한 10분의 1 가량 시간을 줄이고 그 결과물은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전환을 전환을 빨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네. 이거는 이제 좀
뭐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만족도가 예전에는 좀 떨어졌다면 지금은 그 만족도가 올라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전에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컨텐츠의 양이 거의 한 두세 배가량 좀 증가하게 됐던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어떤 그 생산성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민트 배우님은 좀 더 어떻게 좀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좀 나의 어떤 생산성 증가라던가 뭐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실무에서 쓰이는 부분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지 서치해서 그걸 참고해서 하신다면은 지금은 나에게 떠오른 단어들이나 컨셉보드, 타부서의 디자인이나 마케터들 그리고 제품 기획자들과 대화할 때 이런 용도로 많이 이미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원화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최종 결과물로 이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돌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일 마음에 들게 나온 몇천 장을 갖다 밤새 만들어 놓고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근데 이거는 앞으로는 그냥 자동으로 선별까지 A가 골라주는 시기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에서 내가 원하는 컨셉이 있어. 그러면 퇴근할 때 딱딱 버튼 눌러서 이렇게 생성해줘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룻밤까지도 필요도 없어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예, 충분히. 몇천 장의 이미지에서 골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미지 생성을 하는 능력은 너무 단순한 거고요. 거기서 선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상상하고 기획하고 나서 만들어주는 건 AI가 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제일 좋고 효과적인 걸 선별하는 능력. 다음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를 효과적으로 비즈니스에 쓰기 위한 이런 다음 단계들이 제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자이너와 관련된 영역에선 이러하고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도 이와 유사한 레벨의 거의 서브 디자이너를 갖다 내 옆에 앉혀놓고 되게 저렴한 월 2만 원, 3만 원 언더의 비용으로 옆에다가 디자이너 한 명 앉혀놓고 내가 상상한 거 그림 그려줘, 아이디어 이걸 더 시각화해줘, 이거 컨텐츠로 만들 거야, 컨텐츠 만들어줘, 이거 유튜브 썸네일 만들 거야, 고마워 하고서 그러다가 혹시 안 되는 것만 디자이너랑 좀 얘기해 보시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에서 개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너무나도 효과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고요. 일반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내 일상에서 스티커 하나 만들어서 붙이거나 동네에서 내가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데 홍보 메뉴판을 만들고 요번에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서 이러한 행사인데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 이미지를 갖다 만드는데 거기에 내 커피라든지 뭘 들고 있는데 위에는 글자로 우리 가게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쉽게 만들고 그거를 바로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나 활용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거를 다 언급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그거를 찾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하죠. 너무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저희 웹 디자이너 분도 그 마플샵에다가 네. 그 이미지 생성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그 마플샵에 그 다양한 굿즈에 디자인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지금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맞습니다. 시대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주 받는 것들도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나 포스터 같은 걸 제안받기도 하지만 지역 로컬 마켓에서 저 이번에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단순한 이미지 하나 제작하거나 사진 촬영하는데도 30만 원의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 비용을 로컬에서 그거를 뭐 본인이 만들면 제일 좋고요.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주변 분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와플샵에서 제품 찍으려면 스튜디오 업체랑 카메라분 작가분이랑 약속을 해서 오신 다음에 손님들 잠깐 못 오시는 시간에 사진 찍고 편집하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그거 내 자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너무나도 엄청난 거죠. 네. 아니, 저도 저희 회사에 지금 로고가 필요한데 로고 만들기 좋은 사이트가 있을까요? 그거 이따가 제가 추천드리고 갈게요. 사실 AI로 로고를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미드저니가 처음 대세일 때는 미드저니로 만드세요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달리3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셔서 벡터 이미지, 벡터 로고,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본적인 거 하고 내 기본적으로 원하는 컨셉, 뭐 곰이거나 어떤 뭐 이런 것들 넣으면 그냥 만들어지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요새는 AI 전문 이제 앱들이 나와서 로고 관련된 AI 서비스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먼슬리 스터디에서 그 명함 만드는 거 할 때 제가 리스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만의 브랜드 네이밍을 만드는 AI 사이트, 그 다음에 나만의
로고를 만들기 위한 사이트만 했는데 이만큼 QR 만드는 거, 뭐 네이버 써도 되긴 하지만 QR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GPT한테 내 컬러는 뭘 쓰면 좋겠니 물어보면 컬러도 다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갖다 또 정해주는 사이트,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로고 사이트는 AI 전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게 처음에는 쉽고요.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게 나왔다. 그럼 그걸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피전 그 고도화된 앱은 나중에 쓰시고, 이 정도 하면은 기존의 로고 생성이나 브랜드 컨셉을 하기 위해서 외주 주고 하던 작업들이 확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딱 로고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로고 만들어주세요 하고 외부 의뢰하면은요, 그거 비용 사실 엄청나고요. 맞아요. 사실 엄청나요. 내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컨셉을 갖다가 GPT랑 대화 나누신 다음에 기본적인 컨셉, 난 이런 스타일의 로고가 좋아요 하신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맡기신다. 그럼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로고 만드시던 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걸 사용해서 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드실 맞아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약간 이미지 생성 AI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드리고자 하시는 네.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은 아닐 거니까 기존에 텍스트로 학교에서 배우던 분들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손으로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미루시던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뭐 하고 싶었는데, AI 이미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손으로 그림 그리는 그 장벽을 없애주는 친구거든요. 그냥 달리3를 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챗 GPT에 유료로 $20짜리 쓰는 게 있지만 빙에서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bing.com 가셔서요, 뭐뭐뭐뭐 그려줘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명령어만 한번 넣어보시고 그게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서 한번 와우 포인트만 겪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인드로 상상한 거를 그냥 자유롭게 적어보는 연습, 그냥 이거면은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제가 AI 이미지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그 정도의 자유로움만 있으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자유로움 얼마나 쉬워졌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 모토가 거든요. 누구나 얼마든지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시대가 왔으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영감이 막 솟네요. 아, 일단은 해봐라. 네, 정말 네. 그 해바라가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네. 네. 겁내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민트 배우님 모셔서 또 이미지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